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저는 2014년 9월부터 꿈행북이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처럼 그때 시즌 1 1단계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1을 하고 시즌 2를 하고 시즌 2 한 2단계 정도 하는 중에 제가 1년 365권 독서를 같이 병행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 2월 달에 완수를 했어요.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스텝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기수팀을 제가 리더를 하고 있고요. 리더한 것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제가 리더를 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리더를 하고 제가 또 다른 분들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오다 보니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한 제가 20명 정도를 리더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성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60% 정도 성공률을 보였는데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적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저는 이제 리더의 입장이다 보니까는 100%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신 분들을 성공을 이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하고 실패하시는 분들 유형을 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실패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니 이제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거는 실패하셨다고 해서 다 잘 못하시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시긴 하는데 뭐 각자의 사정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적힌 실패자의 이 말씀 하시는 분들은 좀 조기에 포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성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세요. 의욕이 넘치시고, 솔직히 성공하시는 분들하고 실패하시는 분들 상황을 보면은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들 뭐 직장 다니시고, 뭐 학생분이시고, 취업 준비하시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획도 많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들 하세요. 특히 22기에서 영식님하고 정희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표본이 되거든요. 그 두 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22기의 정희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아이 키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거의 끝나기 한 1시간 전에 마무리하셨죠?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번 22기는 솔직히 2월 28일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수보다 이틀, 3일 정도는 불리했어요. 근데 그걸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시고, 막 자기가 보다가 좀 좋은 게 있으면은 공유하시려고 단톡방에서 막 올리시고 그렇게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조기에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한테 항상 시간이 없다고, 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리고 독후행기 쓰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을 안 하세요. 단톡방에서 말이 없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포기하셨구나.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막 동기부여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나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시간은 모두에게 24시간이니까 시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요거 부분을 제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독후행기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을까 쉽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안 하시는 거에 이제 포기하시는 거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해결책 중 하나가 일단은 자기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자예요. 이제 저한테 그 기수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독후일기 너무 쓰기 힘들다. 이거 어떻게 쓰냐? 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제가 리더했던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책을 읽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신대요. 근데 독후일기 쓰는데 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는데 이분은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분 같긴 한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권 하는데 막 5시간, 6시간 막 걸리니까 밀리시더라고요. 막.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치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거의 요약 수준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거의 처음 접하는 성공자 독서 책이니까 그 정말 한 문구가 너무 와닿았대요. 그래서 예,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 적어야 돼. 이건 정말 내가 해야지 하다 보니 저 A4 용지 몇 장이 나오는 분량에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만 3줄, 4줄 정도로만 요약을 하시고 그 중에서 실천 한 가지만 하셔도 성공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정리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정보도 귀찮아.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단어로 정리했어요. 단어. 그냥 어떤 책은 아예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한 것도 있어요. 관계. 끝. 막 그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더 좋아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정리법을 찾으시고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 이렇게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본질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아침형 인간이 있고 올빼미형 인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시겠대요. 그래서 박수 쳐도 들죠? 근데 며칠 하시고 이제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직장도 다니시고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열심히 읽으시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자괴감이 드셨나봐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시면서 나 이거 못하겠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잠을 조금 늦게 주무시던지 자기 전 시간 활용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좀 효율적인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정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을 해서 정리에 좀 구애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쉴 때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슬럼프가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슬럼프가 오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못 쉬어서 그래요. 쉬고 싶을 때 못 쉬어서 그래.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된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쉬시고 싶을 때는 쉬시라고. 분명히 읽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그리고 막 아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과감 책 내려놓으시고 쉬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래도 거의 600권을 쉼없이 쭉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억지로 안 읽어서 그랬거든요. 억지로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기간이 상당히 됐을 때도 있었고, 한 번 읽기 시작하면은 막 하루에 막 5권 읽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 잘 읽히는 날 읽고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쉬실 때는 쉬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한 가지 팁인데 독후일기 작성을 하실 때 힘드시면 시간을 딱 정해서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뭐 5분이든 10분이든 정리를 딱 정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놓으세요. 그 시간을 지나면 놓으시고
하면은 스트레스 덜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권 책을 읽을 때 좀 이렇게 굉장히 정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한 권 책 읽을 때 막 3시간, 4시간 걸리시니까 그렇게 읽으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 책을 무조건 2시간 안에 읽는다 라고 딱 시간을 정하시고 2시간 지나면 내려놓으세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훈련을 하시면 좀 빨라질 거예요, 읽는 게.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서점에 가서요, 서서요, 책 한 권을 그냥 봤어요. 네. 다리 아프잖아요. 아. 힘들잖아요. 아.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읽혀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빨리 읽혀요. 그렇게 돼놓고 또 도서관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2-3권 한꺼번에 읽는 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 읽는데 좀 쉬운 책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읽어지고 네. 좀 어려운 책은 한 2시간이면 읽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 장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포기하신 이유와 동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책인데. 근데 그 에너지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좀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성공자로서 시작을 하시면 내가 2달 동안 20권 읽어서 이런 성공자처럼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뭣도 하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잖아요.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처음부터는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하면 이제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독서를 시작했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기부여 도구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많거든요. 유튜브 보시면은 뭐 동기부여만 치시면은 막 채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체인지 그라운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동영상 이용하셔도 되고, 요즘에 어플도 그 좋은 글귀나 영상 뭐 매일매일 이렇게 보여주는 어플도 있고 하니까 뭐 책그림 등등등등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용하셔도 괜찮고, 또 뭐 책 보시다가 괜찮은 것들 뭐 글귀 있으면 찍어가지고 보관하셨다가 힘드실 때 한 번씩 보셔도 되고,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동기부여 도구들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기와 함께 하세요. 이 말씀 정말 별표. 별표? 네, 별표. 별 5개? 네, 별 5개 치고 싶어요. 이유는 네, 저는 뭐 혼자 하긴 했는데 일단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23개 하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이유가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기분들하고 단톡방에서 좀 얘기도 많이 하시고 좀 친해지셔가지고 좀 서로 동기부여도 하고 좀 으쌰으쌰한 분위기도 만들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22기가 좀 그게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좋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별표 5개. 꿈행북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꿈행북이 보면은 책을 오랫동안 읽으신 뭐 명호님이라든지 혜선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멘토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좀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대답 잘 해주실 거거든요. 잘 해주실 거죠? 네, 잘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22기 영신님도 계시는데, 네, 선배분이시니까, 네, 이분한테도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되게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랑을 조금 하자면, 이분이 2달 만에 성공하시는 게 아니고, 1달 반 만에 성공을 하셨어요. 네. 아이도 2분 키우시고,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한 달 반 만에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배분들이 앞에 계시니까는 이분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좀 쉽게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성공했을 때 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지성 작가님 꿈꾸는 다락방 보면은 뭐 생생한 꿈이 이루어진다 막 R 콜 VD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막 사진 VD, 영상 VD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지금 저희 그 성적서 20권 중에 리스트 20권 중에 그 김밥 파는 CEO 김승호 대표님 책 있잖아요. 그분이 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100일 동안 원하는 걸 100번을 쓰면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마법같이 보이지만 마법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계속 보다 보면은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선배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시면은 성공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네. 지도도 만드시고 뭐 보물지도 막 이런 거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1년 365권 독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제가 시즌2 독서 한 2단계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하버드의 생각혁명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그날따라 되게 굉장히 집중이 잘 돼서 어려운 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집중해서 읽었어요. 마치 책이 나인가 내가 책인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읽고 나서 시기를 딱 봤는데 30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고 읽기 쉬운 책이 아니었어요. 근데 30분 만에 읽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책을 빨리 읽은 적이 없어요. 살면서. 정말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이 경지까지 이르렀구나. 성취감이 들면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드는 생각이 나 1년 365권 독서를 하면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고명환 대표님한테 문득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꿈행동이 카페에 올렸어요. 저 이런 계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 365권 독서를 시작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네, 그 성공을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니 일단 제가 한 10년 전쯤에는요 책을 한 권 읽는데 한 5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시간 반 정도면 읽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그래도 뭐 2014년 9월부터 꿈행북에서 좀 시스템을 갖춰서 좀 집중해서 읽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꾸준히 읽어왔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배경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서 책을 읽을 때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꾸준함이 비결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책 읽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은 점점 내공이 쌓여서 언젠가는 좀 빨라진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비결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읽었다는 거.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소문을 많이 냈어요.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읽을 것이다라고 꿈행북이 카페에도 얘기를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SNS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책 읽기 시작할 때 책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읽기 싫은 책도 좀 읽어서. 네. 네. 그리고 좀 그 한 달에 지금 10권씩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하는데도 좀 시스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소문을 내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했어요. 네. 이런 생각을 왜 안 했나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무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제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았다. 애쓰지 않았다. 그냥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독서하실 때 스스로의 힘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읽는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누워서 책을 봤어요. 누워서 전자책을 봤어요. 누워서 전자책. 그러니까 1년 365권 독서를 하기 전에는 전자책을 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종이책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자책은 본 적도 없는데 이건 나쁜 거야. 아니,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야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종이책을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365권 중에서 100권을 제가 전자책으로 봤어요. 전자책 활용하시면 괜찮아요. 눈이 나빠지긴 했어요, 사실. 이건 그냥 불 켜놓고 보세요. 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전자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바로 잠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한 30분 정도 오디오북을 들었어요. 이러니까 좀 시간 활용이 되더라고요. 잠도 잘 와요. 많이 졸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자책을 활용을 하면 좀 뭔가 뭐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뭐 전철 기다릴 때 보기 좋아요. 뭐 책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전자책은 뭐 가볍기도 하고 뭐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거니까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하면 좋더라고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황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달 20권 독서라고 하는 게 별거인 듯 하면서도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이래요. 쉽지 않은 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마지막까지 성공하실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예, 책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